전설야담 옥감 도둑의 기막힌 꾀. 감찰 관직에 있는 조윤회가 조정의 명을 받아 창고 옆에 변소를 지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백성에게서 세금으로 거둬들인 옥감을 쌓아 보관했습니다. 어느 날 조윤회는 창고 근처를 지나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고에 있는 옥감 수량이 장부에 적힌 수량과 맞지 않으니 이상하네. 옆에 있던 동료가 위에서 알면 불호령 떨어질 일이라며 말조심시켰습니다. 그래도 앞에 말했던 사람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하던 말을 계속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놈이 나라 살림에 손을 댄단 말인가? 조윤회가 몸을 숨기며 슬쩍 엿보니 창고의 옥감 수량을 책임진 관원들이었습니다. 한 관원이 혹시 잘못 계산하지 않았냐고 묻자 앞서 의심스럽다고 말한 관원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닐세. 확인할 때마다 맞지 않았다네. 두 관원은 큰 문제라면서도 하여튼 들키지 않아야 한다며 입을 닫았습니다. 조윤회는 관원들의 밀담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고는 아무나 드나들 수 없고 물건을 빼내기도 어려울 텐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 뒤로 조윤회는 창고 주변과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 동태를 은밀히 살폈습니다. 여러 사람이 창고에 들어갔으나 하나같이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럴수록 조윤회는 의심의 소용돌이에 빠져 옥감이 줄어든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틈으로 창고지기 한 명이 다른 이들 시선을 피해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놈이 아무래도 수상쩍도다. 조윤회가 숨어서 면밀히 지켜보는 가운데 잠시 후 창고에서 나온 창고지기는 잽싸게 바로 옆에 있는 변소로 들어갔습니다. 왜 저러지? 용변이 급한가? 조윤회는 빈손으로 나온 창고지기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창고지기는 큰 용변을 보는지 제법 시간을 보낸 후 변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개운하다는 듯한 얼굴로 다른 사람들에 섞여 일했습니다. 창고지기 행동이 유난스러웠으나 옥감을 들고 나오지 않았기에 조윤회는 의심의 눈길을 거뒀습니다. 도둑놈인 줄 알았는데 아니로군. 그런데 묘하게도 그 창고지기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조윤회는 그가 범인이라는 직감이 들었기에 관원들이 퇴근한 후 점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윽고 날이 어두워져 창고 주변에 사람이 없자 조윤회는 창고 주변을 돌아봤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고지기처럼 해볼까? 그는 창고 앞에서 바로 옆에 있는 변소로 들어가 봤습니다. 컴컴해서 그 안이 잘 보이지 않았기에 조윤회는 다음 날 다시 와봐야겠다고 작정하고 퇴근했습니다. 조윤회는 믿고 지내는 친구를 찾아가 옥감에 얽힌 그간의 일을 털어놓으며 도둑 잡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여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창고 주변을 살펴봤는데 아무 이상 없어 보였습니다. 이곳은 밖에서 침입할 수가 없어 보이고 아무래도 저 변소에 문제가 있을 것 같네. 동행한 친구의 의견에 따라 두 사람은 변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촛불을 켜고 여기저기 둘러보던 중 친구가 손으로 한 곳을 가리키며 조윤회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좀 보게. 그곳에는 나뭇가지 몇 개가 얼기설기 놓여져 있었고 얼핏 벽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나뭇가지 아닌가? 아닐세. 사람이 뭔가를 가리려고 일부러 나뭇가지를 가져다 놓은 게 분명하네. 듣고 보니 그럴싸하기에 두 사람이 나뭇가지를 조심스레 거두어내자 작은 쥐구멍이 나왔습니다. 쥐구멍이 보기 싫어서 그랬나 보군. 친구가 헛웃음 짓는 순간 조윤회가 쥐구멍 안을 들여다보더니 놀라운 발견을 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자네 추측이 맞은 것 같네. 조윤회는 실마리가 보인다면서 친구에게 그 실을 잡아당겨 보라고 시켰습니다. 친구가 잡아당긴 실은 곧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끈은
옆 창고의 비단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구만. 이러니 옷감 도둑을 잡을 수 없었군. 두 사람이 옆 창고로 가서 점검해 보니 비단 한 필의 줄이 연결되어 이어진 끈을 당기는 대로 끌려 나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조윤회는 사원부에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창고지기가 끌려왔습니다. 사원부 장령이 어찌 감히 나라 살림에 손을 댔냐면서 추궁하자 창고지기는 움찔하면서도 죄가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소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아르겠습니까? 간밤에 발견된 증거물인 실로 깬 비단을 내밀어도 창고지기는 뻔뻔하게 범죄를 부인했습니다. 나으리, 소인은 결코 창고 옷감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감시자 증언이 있음에도 거듭 부인하자 몹시 분노한 장령이 곤장을 치라고 명했으며 창고지기는 매를 몇 대 맞고서야 뒤늦게 자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소인이 한 짓이옵니다. 어찌된 일인지 설명하라는 말에 창고지기는 눈물 흘리면서 실토했는데 그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편소에서 볼일 보던 창고지기는 구석에 쥐구멍으로 들락날락하는 쥐를 발견했습니다. 쥐는 모기를 나르기도 하고 실을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때 창고지기는 옷감 창고와 변소가 연결되어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고 잘만 하면 비단을 훔칠 수 있겠다는 나쁜 꾀를 냈으며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옷감이 들어오는 날 틈을 내어 몰래 비단의 끈을 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변소로 가서 그 끈을 잡아당겨 비단을 빼냈고 옷에 감춰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 훔치고 그치려 했으나 막상 비단을 팔아 목돈을 손에 쥐자 욕심이 생겨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기회를 봐가며 도둑질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이실직고한 창고지기는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창고에 쥐구멍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쥐구멍이 소구멍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화를 막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큰 재앙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쥐 면내듯이란 속담도 있는데 남모르게 무엇을 조금씩 날라다 쌓아놓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일화의 창고지기는 두 속담에 모두 해당하는 짓을 저질렀으나 고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 대가를 치렀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